안녕하세요. 아침말광장 손지민입니다. 전국 여러 지자체들이 지하도 상가 활성화를 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원도심의 상권이 침체된 데다 기부 찬합 이후 운영권이 지자체로 넘어온 곳이 많은데 상인들과의 재계약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내년 초 반월당과 봉산, 두루 지하상가 운영을 맡게 되고 범어역 지하상가 활용 방안도 찾아야 하는데요.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이 문제 짚어봅니다. 현장 리포트에서는 개구리 소년 실종 33주기를 맡아 아동 보호주간을 운영하는 달서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3월 25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아연 리포터. 네, 오늘 시내도로는 교통량이 많습니다. 학정로 태전내거리에서 팔달교 방향 좌회전 차량은 태전내거리에서 신호 3번 받으셔야겠고, 동북로 복현내거리에서 공산수원지 3거리 방향 복현내거리 지나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엄로 우남교내거리에서 칠곡나들목내거리 방향 각 교차로에서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고요.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오거리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습니다. 월암로 진천동에서 성서공단 방향 조암내거리에서 월암교 구간 차간거리 좁혀 이동 중이고, 아양로 아양내거리에서 입성내거리 방향 입성내거리에서 교통량 많은 모습입니다.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 매천대교 지하차도 못 간 지점에서 교통량 더해지며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다시 비 소식과 함께합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내일 낮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0도, 안동은 7도로 평년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는 13도, 안동과 포항은 11도에 그치겠습니다. 이제 큰 추위는 없지만 커지는 일교차에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10.5도, 습도는 72%입니다. 지금까지 배아연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오늘 의대 교수들이 전국적으로 대거 사표를 내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전공의 이탈이 부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대구 지역 상급 병원 예약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대구 지역 5개 대학병원이 상황을 종합하면 일부 진료과에서 초진 진료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각 병원들이 지난달부터 진료 규모를 50에서 60% 줄인 상태고요. 의료 공백 사태가 한 달을 넘어가면서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들이 피로가 누적돼서 신규 예약을 받을 수 없는 진료과들이 부쩍 늘었다는 겁니다. 대구는 서울을 제외하고 비슷한 규모의 광역시보다 상급 종합병원이 많아서 어느 정도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다른 지역보다는 사정이 조금 나았지만 이제 대구도 진료 차질이 피부로 체감될 것 같습니다. 네, 초진 예약 자체가 안 되면 답답한 환자들이 늘어나겠습니다. 근데 또 전공이 없이 버티고 있는 대학병원의 사정도 이해는 되고요. 예, 일부 대학병원은 암 환자같이 중증, 응급 환자가 아닌 환자들은 진료 예약을 받지 않고 다른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환자를 안내하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전공이 없이 버티는 대학병원 의사 입장에서는 진료의 연속성 문제 때문에 중증 환자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피로도 업무도 너무 많이 누적돼 있는 실정입니다. 교수들이 당직의 외래 진료,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버티기 위해서는 외래 진료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요. 계속 사태가 길어지면 상급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버티지 못하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측의 협상이 시도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던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대구시가 전국 1호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지난주 대구지방시대위원회를 열고 대구시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기회발전 특구 신청을 완료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네. 대구시가 이번에 특구로 신청한 구역은 비수도권 최대 소프트웨어 산업지구인 수성 알파시티와 달성군 대구 국가산단, 북구 금호 워터폴리스까지 3곳입니다. 이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정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이달 초 관련 고시를 내고 별도 공모기간 없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대구시는 신산업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는 가운데 이번 기회발전 특구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요. 올해부터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인 환경기를 이용해서 서구 지역 악취 물질 조사에 나서는데요. 악취 원인으로 꼽히는 지역 산업단지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동형 실시간 유해대기 측정 시스템 운영 사업은 달성군 방천리 환경자원사업소, 상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또 서부 하수 처리장 등 3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1,300만 원이 투입된 이번 조사는 드론을 활용해서 고도별 유해대기 오염물질과 악취물질 분포 특성 등을 파악하는 게 골자인데요. 오염물질 저감 대책 마련이 기초 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여기에 산업단지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동안 악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염색산단과 서대구산단 같은 산업단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2021년과 2022년에 산단 내부 건물에서 이미 같은 조사를 실시했다는 건데요. 지난해 서구 악취 민원이 전년 대비 70배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안일한 대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 이후에도 염색산단 같은 산업단지에선 여전히 복합악취가 기준치 이상 배출되고 있는 점 역시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서구청이 지난해 악취 다량 배출 사업장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208곳 중에서 14%가 넘는 30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커 보이는 대목인데요. 때문에 조사 대상을 확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주요 원인으로 의심되는 곳들은 꾸준히 조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서구의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악취 문제 해결을 바랐던 지역 주민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소식이군요. 마지막 소식 볼까요? 대구 지역 최대 규모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와 경비 청소 노동자 노조가 3개월 단위 초단기 근로계약을 철폐하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 초단기 근로계약이 성행하면서 경비나 청소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퇴직금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일었는데요. 대구 지역 아파트 위탁관리 업계 1위로 통하는 업체와 경비 청소 노동자 노조는 이달 들어 노사 합의서를 작성하고 향후 근로계약 및 연장계약은 최소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합의했습니다. 대다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연간 계약을 보장하기보다 중간평가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선호하는 점에서 우선 6개월을 합의점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협약이 영향을 받는 경비 및 청소 노동자는 690명 정도입니다. 이 노조가 원하는 연간 계약이 아닌 한계는 있지만 다른 업체로도 확산돼서 고용 불안이나 불합리한 처우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보다 도전이라는 모토를 지니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대학생 황주영입니다. 교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마케팅이나 캠페인 분야의 공모전에 참가했던 것, 그리고 서포터즈와 같은 대외 활동에 참여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푸드 서포터즈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대학생 푸드 서포터즈는 남구 곳곳에 위치한 맛집을 개인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달 맛집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한두 개씩 업로드했고 우수 활동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타지에 사는 지인들에게 주변의 맛집을 소개할 수 있었던 점이 정말 좋았고요. 남구의 숨겨진 맛집을 직접 발굴함으로써 동네에 대한 애정을 쌓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푸드 서포터즈 활동을 1년간 하면서 정말 재밌었고 보람찼었는데 올해 활동할 사기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음식에 애정이 있으신 분 그리고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공모전이나 대회 활동 경험을 쌓아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창의적인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역 견해를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윤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도시철도 지하상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놓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대구시가 반월당과 봉산, 두류 지하상가 인수 작업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지하상가 세 곳의 운영 주체가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월당과 봉산, 두류 지하상가는 그 2000년대 대구 도시철도 2호선에 그 건설에 참여한 삼성물산 등 6개 시행사가 2005년 도시철도 완공과 함께 대구시에 기부 체납을 한 겁니다. 네. 시행사들은 그 대가로 20년간 사용권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반월당과 봉산상가의 경우 2025년 그러니까 내년 2월 말, 그리고 두류 지하상가는 25년 1월 14일까지입니다. 시행사 측은 더 이상 사용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네. 대구시가 넘겨받아서 내년 초부터 그 공공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하기로 했고요. 공단이 지역의 다양한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지하상가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네,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운영권을 가진 이 시행사의 계약 연장 여부를 수차례 확인했지만 이 수익이 적고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이 계약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시행사 쪽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지하도 상가 이관에 따른 회의에서 삼성물산이 마지막으로 연장 계약을 하지 않겠다 서류를 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바로 홈페이지 세 곳의 지하도 상가 무상 사용과 이 수익 허가 기간이 만료됐다는 안내 공고문을 올렸고요. 이 반월당역 지하도 상가 점포주들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그 점포주들이랑 대구시랑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상가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점포 수도 많죠. 그렇습니다. 반월당 지하상가와 봉산 지하상가가 동서방향으로 길게 연결돼 있는데 네. 메트로센터와 메트로 프라자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메인 상가를 할 수 있는 메트로센터의 경우에는 한 2만 3천 평, 7만 5,900여 제곱미터 규모가 되고요. 지하 3층의 다층 상가로 반월당이 403개, 현재 입심률이 한 97% 정도 거의 다 차 있다고 네네. 하고요. 봉산 상가 점포가 138개, 입심률이 한 80% 선 정도 됩니다. 두류 지하 상가 점포는 291개로 입심률이 한 70%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네. 과거에 비해서는 공실이 많이 좀 늘었다고 그러네요. 합니다. 현재 상인들은 시행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계약이 끝나면 점포를 비워야 합니다. 영업을 계속하려면 공공시설공단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점포 수가 만만치 않은데 지자체랑 계약을 하려면 기존의 상가 운영을 맡아온 민간 사업자와 했던 계약과는 좀 다른 점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지하상가가 대구시 재산이 됐기 때문에 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명 공유재산법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지하상가는 일반 경쟁 입찰로 새 계약자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료 예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최대 가격을 써낸 사람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경매처럼. 그렇습니다. 문제는 현재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이 권리금을 요구하지 못한 채 가게를 내놔야 한다는 건데 20년 가까이 민간사업자가 지하상가를 관리하다 보니 이 점포에 대한 임차권, 양수 양도가 암묵적으로 형성이 됐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은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딱 요 타이밍에 걸린 상인들은 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일단 공유재산법상으로는 지하상가 양도 양수할 재임대가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암묵적으로 이뤄져 왔던 겁니다. 이제 상인 대부분이 최소 이제 10년 이상 이곳에서 영업해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게를 갑자기 비우는 것도 또 권리금이 없이 나가는 것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좀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상인들은 생존권이 걸려 있으니까 그간의 영업권을 인정해주면 좋겠다고 하고 네. 이러니까 대구시의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건데 기존 상인들을 보호하려면 그 새로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 네. 공유재산법상 수의계약 자체는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그 대구시의 자체 조례가 있으면 최선의 수가 될 수가 있는데 지하상가 관련한 조례는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이게 수의계약이 불법이면 그럼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인천시의 사례를 보면 지난해 3월 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의계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지하상가의 가장 큰 문제가 상가 재임차인데 네.
임차인이 재임차인과 합의해서 점포 권리를 포기하면 이를 재임차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부산시와 대전시는 일반 경쟁 입찰을 선택하면서 이 상인들과 갈등을 또 빚고 있는데 이 법적인 잣대로 일반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오랜 시간 영업해왔던 영세한 상인들이 다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 서울시는 일반 경쟁 입찰을 선택했지만 개별 단위가 아니라 상가 전체 단위로 입찰을 해서 이걸 다시 이 점포에 분배하는 이 타협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1년도 채 안 남아서 대구시의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법을 찾게 될지 예상을 한번 해보면요. 지금 시점에서 뭐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네. 뭐 대구시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방식이라고 한다면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한 원칙론이 네. 뭐 손에 꼽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뭐 상인들의 반발이 크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도심 지하 상가가 뭐 지역 경제에서 맡아온 비중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기존 상인을 좀 보호하는 목적에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조례를 만드는 정도의 타협점은 좀 찾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 공유재산법을 보면 네. 경쟁 입찰을 2번 하고도 낙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3회차부터 예정 가격의 절반만큼 최저한도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그렇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또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이 공유재산법 제14조를 보면 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사용료를 또 선정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례 제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유연하게 좀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기부 체납을 받은 지하상가 한 곳 더 있죠. 범어 내거리 범어역인데요. 여기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2010년 2월 완공한 이제 2호선 범어역 지하상가는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이제 건설사가 대구시에 기부 체납을 했고 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관리 운영권 일체를 맡게 된 곳입니다. 이곳엔 이런 2개의 상가를 지었는데 명품 쇼핑거리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대구시의 계획이었습니다. 네, 계획은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컸고 몇 차례 임대 신청을 받았지만 환기, 수도, 가스 시설이 뭐 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외면을 받아왔고요. 이후에 이제 문화 공공시설을 입주시키기로 방향을 잡고 뭐 영어마을 그리고 뭐 글로벌 문화체험시설이 들어왔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모두 철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제 과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2012년 범어 아트 스트리트, 2021년에는 아트랩 범어, 뭐 또 지난해 대구 아트웨이로 이름도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시민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게 영어마을을 운영할 때 임차료와 관리비 등을 연체해서 소송까지도 갔었거든요. 이 대구시 교육청의 초등학교 영어학습 체험장도 설치를 했었는데 환기시설 부족과 또 탁한 공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의 건강 우려가 있어서 이 교육청이 결국 또 철수했습니다. 네. 당시 교육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니 환경을 좀 개선하자 이런 요구도 있었지만 상업 공간에 세금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런 논란이 또 있었고요. 시민 인지도를 높이고 이 자치예술촌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가 되고 있지만 이 지하상가의 특성상 노출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게 활용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근데 관리에 들어간 예산이 또 만만치 않다 보니까 고민이 큰 거겠죠. 그렇죠. 매년 이제 수억 원이 넘는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네. 이런 시설들이 처음에는 앞으로 좀 전망이 밝을 것이다 이런 희망을 안고 조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후 뭐 여러 변수에 따라 상황이 바뀐다는 게 문제인데 대부분 부정적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청사진이 제대로 죄지되지 않은 뭐 부정적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 기부 체납을 과연 지자체에 좋은 거라고만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비판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간은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활성화하면 좋을까 점점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좋은 활용 사례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지 마무리 정리해 볼까요? 네, 저는 어린 시절 중앙로 지하상가를 다녔던 이 추억이 떠오르는데 지상에 없는 것들이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지금 또 한 군데가 이 만촌역
여기도 지금 지하상가 조성하고 있는데 똑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고민이 큽니다. 오늘 시선 한마디로 하면 지상과 지하는 떨어져 있지 않다. 이 지상과는 다른 특징을 좀 살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하상가, 지하 공간이 좀 매력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때문에 상가가 주로 활용되어 왔던 건데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의 일률적인 활용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충분한 그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공간을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이런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지하 공간을 무지개 빛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외면하지 않고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뉴스빈 천용길,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구 달서구에서는 개구리 소년 실종일인 1991년 3월 26일에 맞춰서 매년 아동보호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8일까지가 2024 아동보호주간인데요. 관련 소식 서유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동보호주간에는 장기 실종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저는 22일에 이곡역 부근에서 진행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현장 찾았습니다. 현장 소리와 함께 성서경찰서 이상무 경위와 대구 남구 아동보호 전문기관 김아름 상담원의 이야기 차례로 들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 혹시 훈육할 때 체벌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건가요? 훈육할 때 언어적 모욕이나 정서적 위협 그리고 모욕, 무시 이런 걸 하면은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애들 키울 때 진짜 말 안 들을 때 많은데 절대 체벌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 달서구 우리 아이 우리가 지킨다. 아동 실종 이런 예방 관련한 캠페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는지 112 신고라든지 아니면 지문사전 등록 관련해서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지구대나 경찰서 가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권해드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대구에서는 1160건의 가출 실종 신고가 있었고요. 일단 아동이 사라지거나 가출이라든지 실종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112로 바로 신고를 하시고 아동이 입었었던 인상착의라든지 특징, 주로 배회하는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학대 의심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에 즉시 112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동의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서 학대 상황에 대해서 아이에게 묻지 않고 학대받은 것이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 체벌 금지와 또 가족의 싸우는 모습 노출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분들이 많이 알아가실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동 실종을 막기 위해서 아동한테 교육도 중요할 것 같고 특별히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보호자를 잃어버릴 경우에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다리고 아이가 이름이나 주소 같은 본인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문 사전 등록도 해두면 좋습니다. 그럼 참여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성 친화 도시 모니터단 박혜진입니다. 재난 문자로 이렇게 실종 아동을 찾는다라는 그런 문자들을 한 번씩 보게 되실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 그냥 지나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지역의 아동들에게 우리 아동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른으로서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달서구에 사는 김기하입니다. 33년 전에 개구리 소년이 실종되어서 이게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일어났습니다.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런 마음을 먹고 참석했습니다. 지하철역 출구에서 캠페인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중에서는 또 이렇게 유인물도 받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프랭카드를 잠시 멈춰서 읽어가는 것도 있고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알려줌으로써 좋았습니다.
이곡동 사는 세인이 할머니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한다고 해서 안내 책자를 받았는데 애들 키울 때도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동학대 의심 징후나 어디로 신고하면 될지 책자에 나와 있어서 이거 보고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행사나 교육 가끔씩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아동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동 보호 주간 동안 어떤 행사들이 열리나요? 네, 28일에는 긍정 양육 홍보 캠페인과 가족 행복론을 주제로 한 부모 특강이 진행됩니다. 또 28일까지 구청 로비에서는 실종 아동 사진전과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라는 그림전도 열리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달서구청 아동가족과 김재은 주무관의 이야기입니다. 달서구의 아동보호주간은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고요. 1991년 3월 26일 날 초등학생 5명이 도룡뇽 알을 주우러 나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실종된 지 11년 6개월 만에 와룡산 중턱에서 발견된 사건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인데요. 개구리 소년 실종일인 3월 26일에 맞춰서 아동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전국 최초로 일주일간 아동보호주간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지역사회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기본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를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라고 합니다. 저희 구는 2021년 6월 10일 대구 최초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실종 아동 발견과 예방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고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장기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을 운영하고 아동이 더욱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 친화 도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동학대 신고는 112, 상담은 129 기억해 주시고요. 아동보호주간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힘써야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비 소식 있죠.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이 5에서 30mm 정도고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 교통안전 특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월 25일 아침할 광장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